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오강수 변호사가 민정수석에 임명되었습니다. 오강수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민정수석 임명권으로 인해 검찰 출신 그것도 특수통을 안 치는 건 안 된다. 문재인 정부처럼 문제가 된다는 쪽과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다. 다 계획이 있다는 쪽으로 나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러한 논란을 잘 알고 있고 더 숙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니 그 결과가 임명이고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의 굳은 선택이겠지요. 이런 국민적 논란이 아마도 신임 민정수석에게도 엄청난 압박이 되었을 것이고 결국 국민의 도구인 이재명 대통령의 도구를 뽑는 것이니 믿고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이규현 수석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조망해온 언론인 출신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 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을 이끌 적임자이며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이규현 홍보수석은 1988년 중앙일보 기자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탐사보도의 시작이자 전설인 인물로 JTBC 대표를 역임했으니 인선 발표에서 그가 출입 기자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에게 말이 빠르네 만회했던 기자들에게 니들이냐? 라는 느낌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로 이전하기 전까지 한남동 관저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지난 5일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점검이 끝난 한남동 관저에 머물기로 했다. 한남동 관저가 아닌 제3의 공간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이사에 따른 세금 낭비를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5일 입주했고 6일은 현충일 행사가 있었고 7일 바로 여당의 전현직 지도부를 불러 만찬했으니 매우 빠른 초청인 것인데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일이 많다.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자, 한남동 관저 만찬이 그것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윤건희 일당의 본거지에 현장 조사를 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 건 그동안 온갖 비리 의혹으로 응축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현대건설을 통해 관저의 실내 골프장, 안가에는 술집 형태의 리모델링 진술이 확인되었고 경호처하고 현대건설이 맺은 계약 내역입니다. 1억 3천만 원짜리가 한남동 관저 골프시설 내역이고요. 2억 6천만 원짜리가 삼청동 안가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두 분께 공의 드리는 질문입니다. 현대건설의 명예가 걸린 겁니다. 만약에 기업의 대표인 두 분이 여기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저는 국정조사 특위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현대건설의 부회장이라도 불러서 실질적 오너라도 불러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게 국민이 원하는 길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답변하시죠. 예. 이번에 이제 그 대기 채택 이후에 확인해본 결과는 말씀하신 공사를 저희가 한 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에 부합합니까? 공사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안 감축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을 몰라서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자, 좋습니다. 이번 만찬에서도 이미 논란이 되었던 정자가 보였고 요즘 좀 불법 증축 논란이 한창인데 요것도 저 정자도 미등기 상태던데요. 8천만 원의 이 구매 비용과 그리고 설계 시공 비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상세 내역은 그런데 밝힐 수 없다고요? 예. 자, 그런데 설계는 히림, 시공은 원탑 맞습니까? 말씀 못 드립니다. 말씀을 왜 못 드립니까? 자, 히림은 코바나 콘텐츠 주최 전시에 세 차례나 후원했던 2015년 마크로스코, 2016년 르꼬르비즈, 2018년 자코메티 그 유명한 히림인데 설계를 히림이 했다고 합니다. 맞는지 아닌지를 대답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공해주라. 사람들의 제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자료 또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중간에 끼어서 하는데 제가 왜 그런 방식으로 하죠?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야, 유세가 저렇게 쓰면 청와대 안에서 어떻게 할까? 영상 안에서. 개수영장이 있다는 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수백 톤의 물을 쓴 것을 두고서 각종 추정들이 난무하는데 특히 무속적인 이유 혹은 범죄 혹은 비리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다양한 추정이 나오는 건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물 사용량 때문이겠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내게 될 3개월가량의 물 사용량을 보면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왕 간 김에 민주당 핵심 인사들은 한남동 관제의 내부를 소상히 보고 오지 않았을까요? 트럼프는 전화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방미 초청했는데 이를 보니 지난 3차 대선 토론에서 이준석의 발언이 떠오릅니다. 쌍방울 대구 송금은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신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민법 212조에 따라 가지고 제한될 수 있는데 사실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라도 외교에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건 자명하고요. 과거에도 국내 정당성이 부족한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대미 협상에서 고생을 하곤 했습니다. 특히 쿠데타로 집권했던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레이건 대통령 만나는 것도 힘들었고 만나서도 짧게 만나고 헤어지기도 했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핵무기 개발 포기하고 미국산 무기도 구입하고 국방과학연구소도 좀 축소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트럼프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약점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저는 흔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의 이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어야 되겠습니까? 본인의 이런 문제들 다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안 받으면 해소가 안 될 거잖아요. 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고 실제로 그들이 저를 위해서 송금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얘기고 주가 조작을 하다가 수사를 받으니까 아마도 그걸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설도 있는데 저는 이 진상이 곧 규명될 거라고 봐요. 자, 결국 남을 죽이려 했던 토론이 본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3차 토론에서의 발언으로 의원직 제명 국민 동의가 8일 9시 기준으로 34만이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신인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은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개사가를 하면서 국민을 조롱하는 정치인은 사라져야 합니다. 40대 윤석열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고 정말 성렬스럽습니다. 바로 이준석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과연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발언을 전 국민 앞에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국민이 우스우니까 이준석식 반정치가 횡행하는 것입니다. 자업자득이고 본인 업보입니다. 자기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원직 사퇴 후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것이 맞겠으나 선거 중독자인 이준석은 스스로 정치를 그만둘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국민주권 시대가 개막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치인이 존재하는 한 한국 정치 발전은 없습니다. 행위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여 국회 스스로 자정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라는 명령에 더 기민하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병철 변호사의 전국민 소송권도 있으니 무언을 빕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